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 1975년 3월이었습니다. 월급날이었어요. 공장 사무실 앞에 여공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도 그 줄에 서 있었어요. 21살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공장장이 종이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받자마자 알았습니다. 무게로요. 또 모자랐어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절반이 없었어요.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원단값이 올랐어. 다음 달에 몰아서 줄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장장 손목에 금시계가 반짝였어요. 새 거였습니다. 지난주엔 없었거든요. 옆에서 미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이러려고 밤샘했어요? 공장장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미순이 멱살을 잡았어요. 너 오늘부터 나오지 마.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미순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치마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넣었습니다. 고향 집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순이야. 이번 달 돈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동생들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복도 창문 밖으로 구로공단 굴뚝이 보였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6개월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었어요. 조문객은 3명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어요. 동생 셋은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저는 상주로 절을 받았습니다. 21살이었어요. 장례식장 밖에서 큰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이제 가장이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사흘 후였습니다. 저는 보따리 하나를 쌌어요. 어머니가 보리쌀을 한 대 주머니에 담아줬습니다. 서울 가서 굶지는 마라. 네. 동생들이 문 앞에 섰습니다. 막내가 울었어요. 저는 막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언니 곧 올게. 돈 벌어서.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완행열차표를 샀어요. 1,200원이었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800원이었어요.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이 없었어요. 저는 화장실 앞 복도에 서서 갔습니다. 4시간이 걸렸어요.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보따리를 꼭 안고 대합실로 갔습니다. 나무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구인 광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구로공단 섬유공장, 기숙사 제공, 즉시 채용. 주소를 손바닥에 적었습니다. 그날 밤은 대합실 의자에서 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엉망이었어요. 손으로 빗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구로동으로 갔습니다. 공장을 찾았어요. 정문 앞에서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 뽑나요? 사무실 가봐.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나이? 21살이요. 학력은? 중학교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나와. 기숙사 2층에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여기 사인해. 저는 이름을 썼습니다. 김순희. 그날부터 저는 구로공단 여공이 되었습니다. 기숙사는 2층 11호실이었어요. 6평 방에 2층 침대 3개가 있었습니다. 12명이 함께 잤어요.
제 자리는 위쪽 침대였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천장이 가까웠습니다.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옷 2벌, 수건 1장, 어머니가 준 보리쌀. 옆 침대에서 여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새로 왔어요? 네. 저는 미순이에요. 19이요. 순이에요. 21살. 미순이가 웃었습니다. 언니,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나가야 해. 저는 미순이를 봤습니다. 왜요? 그냥요. 여기 있으면 늙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갈 곳이 없었거든요. 저녁 6시였습니다. 기숙사 1층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보리밥에 된장찌개, 김치. 저는 빨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미순이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밤차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왔어요. 네온 사인이 깜빡였습니다. 동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기숙사 복도에 종이 울렸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미순이가 사다리를 흔들었습니다. 언니 일어나요. 늦으면 버스 못 타요. 저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였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고무줄로 묶었어요. 미순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머리 자르는 게 나아요. 기계에 말리면 큰일 나요. 알았어.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김치만 있었어요. 빨리 먹었습니다. 5시 30분이었습니다. 공장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좌석이 없었어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여공들이 계속 올라탔습니다. 버스가 꽉 찼어요. 미순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언니, 저 졸리면 기대도 돼요? 그래.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흔들렸어요. 미순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두운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어요. 30분을 가서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재봉틀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100대가 넘었습니다. 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새로운 사람, 이리 와. 저는 반장 앞에 섰습니다. 재봉틀 할 줄 알아? 아니요. 그럼 오늘은 옆에서 봐. 내일부터 해. 네. 미순이 옆자리에 섰습니다. 미순이가 재봉틀을 돌렸어요. 바늘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천이 옷으로 만들어졌어요. 미순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손 조심해요. 바늘 빠르거든요. 응.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도시락통을 꺼냈어요. 알루미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준 보리쌀로 밥을 지었어요. 김치를 2쪽 담았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공장 식당으로 갔습니다. 여공들이 앉아 있었어요. 미순이가 손짓했습니다. 언니 여기요. 저는 미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열었어요. 미순이가 제 도시락을 봤습니다. 언니, 반찬 이거밖에 없어요? 응. 우리 엄마가 반찬 보내줬는데 같이 먹어요. 미순이가 도시락을 밀었습니다. 멸치볶음이 있었어요. 괜찮아. 너 먹어. 언니, 저 혼자 다 못 먹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멸치 한 마리를 집었어요. 고마워. 밥을 다 먹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미순아, 나 전화 좀 하고 올게. 네, 언니. 복도 끝에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을 넣었어요. 고향 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갔어요. 1번, 2번, 3번. 어머니가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비가 아까워서였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어요. 반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계를 멈췄습니다. 여공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미순이와 함께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미순이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듣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3월이었지만 쌀쌀했습니다. 저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쓰려고요. 펜을 들었어요. 어머니, 저 잘 있어요. 밥 잘 먹고 있어요. 다음 달에 월급 받으면 돈 보낼게요. 동생들 밥 잘 챙겨 먹이세요. 막내 감기 나았어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공장장 손목시계가 떠올랐어요. 편지를 접었습니다. 쓰지 않기로 했어요. 미순이가 불을 껐습니다. 언니 자요. 응.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어두웠습니다. 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둘째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셋째는 중학생, 막내는 초등학생.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반장이 저를 불렀어요. 오늘부터 재봉틀에. 네.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봉틀 앞이었어요. 천을 놓고 페달을 밟았습니다. 바늘이 움직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반장이 뒤에 섰습니다. 더 빨리. 페달을 3개 밟았습니다. 바늘이 빨라졌어요. 천이 비뚤어졌습니다. 다시 해. 실을 뜯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손가락에 바늘이 스쳤습니다. 피가 났어요. 저는 입에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반장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익숙해져야 해. 안 그러면 다른 데 보낼 거야. 네. 그날부터 저는 재봉틀만 했습니다. 손가락에 실밥이 박혔어요. 밤이 되면 손이 아팠습니다. 미순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봉틀에 익숙해졌어요.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됐어. 첫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3월 25일이었어요. 저는 공장 사무실 앞줄에 섰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공장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김순이. 네. 봉투를 받았습니다. 가벼웠어요. 밖으로 나와서 열어봤습니다. 10,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20,000원이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공장장이 저를 봤습니다. 왜? 계약서에는 20,000원인데요. 기숙사비, 식비 뺐어. 다음부터는 더 줄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장장 손목시계가 보였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순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미순아. 언니, 저 5,000원밖에 안 받았어요. 저는 미순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달에 더 준대. 미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맨날 이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우체국에 갔습니다. 10,000원 중 7,000원을 어머니께 보냈어요. 환을 끊었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3,000원이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미순이가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봤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공장장이 공지를 붙였어요. 야간 작업 시작.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잔업수당 지급. 미순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야간하면 돈 더 준대요. 응. 우리 해요. 돈 벌어야 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6시였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공장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국밥이 나왔어요. 미순이가 빨리 먹었습니다. 언니 서두르세요. 7시부터 시작이래요. 저도 빨리 먹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전등불이 켜졌습니다. 반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물량 많아. 12시까지 다 끝내야 해.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8시, 9시, 10시. 손이 아팠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미순이가 하품했습니다. 언니 졸려. 조금만 참아. 11시였습니다. 미순이가 재봉틀을 돌리다가 고개를 떨궜어요.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순이를 흔들었습니다. 미순아, 자면 안 돼. 미순이가 눈을 떴습니다. 네, 언니. 다시 재봉틀을 돌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미순이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순이 손가락에서 피가 났어요. 재봉틀 바늘에 손가락이 끼었습니다. 미순이가 울었습니다. 언니 아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미순이 손을 잡았어요.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반장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손가락 다쳤어요. 병원 가야 해요. 반장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공장장 불러올게. 공장장이 왔습니다. 미순이 손을 봤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소독약 바르면 돼. 저는 공장장을 봤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병원 가면 소문나. 다들 알잖아. 산재 처리되면 공장 문 닫아. 미순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미순이를 일으켰습니다. 가자. 공장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가? 병원이요. 나가면 둘 다 잘린다. 저는 공장장 손을 뿌리쳤습니다. 좋아요. 미순이를 부축해서 공장을 나왔습니다. 밤 11시 30분이었어요. 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어요. 미순이가 떨었습니다. 언니, 우리 잘리는 거예요? 괜찮아. 약국을 찾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다음 골목으로 갔습니다. 간판에 빨간 십자가가 보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약사 아저씨가 졸고 있었어요. 저기요. 약사가 눈을 떴습니다. 뭐야? 손가락 다쳤어요. 약사가 미순이 손을 봤습니다. 소독약이랑 붕대 줄게. 200원.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50원이 있었어요. 50원 모자라요. 약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 그냥 가져가. 감사합니다. 소독약과 붕대를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가로등 밑에서 미순이 손을 소독했습니다. 미순이가 아파서 소리쳤어요. 언니 아파. 조금만 참아. 붕대를 감았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방에 들어가자 여공들이 저를 봤습니다. 순이 언니 잘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미순이가 옆에 누웠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자,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반장이 기숙사로 올라왔어요. 김순이 나와.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반장이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해고 통보서였어요. 무단 이탈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짐 싸서 오늘 안으로 나가. 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순이가 울고 있었어요. 언니, 나 때문에. 저는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짐을 쌌어요. 괜찮아. 공장 많아. 미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는 미순이 손을 놓았습니다. 손 조심해. 다시 다치지 마. 보따리를 들고 기숙사를 나왔습니다. 정문 앞에 섰어요. 뒤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에서 미순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신문 가판대가 있었습니다. 구인 광고를 봤어요. 영등포 의류공장 구인. 즉시 채용. 주소를 손바닥에 적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100원이었어요. 영등포에 내렸습니다. 주소를 찾아갔어요. 공장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 구하신다고 해서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나이 21살. 경력? 구로공단에서 석 달 했어요. 왜 그만뒀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와. 기숙사는 없어. 알아서 방 구해. 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중천이었어요. 저는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간판이 보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있어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보증금 얼마 있어? 없어요. 월세만요. 월세 3,000원짜리 있는데. 보여주세요. 골목 안쪽 단칸방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됐어요.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화장실은 공동이야. 부엌도 밖에 있고. 여기 할게요. 월세 미리 내야 해.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3,000원이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돈이었습니다. 아주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요. 열쇠를 받았습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보따리를 내려놨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골목이 보였어요.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손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녁을 굶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동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침을 굶었어요. 단칸방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영등포 공장까지 걸어갔어요. 40분이 걸렸습니다.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재봉틀이 50대쯤 있었어요. 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새로운 사람? 네. 저기 앉아. 바로 시작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봉틀을 돌렸어요. 손은 익숙했습니다. 구로공단에서 배운 대로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공들이 도시락을 꺼냈어요. 저는 도시락이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수돗물을 마셨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봉틀을 돌리는데 손에 힘이 없었어요. 어지러웠습니다. 옆자리 여공이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네. 얼굴이 안 좋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일이 끝났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공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점심 안 먹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공이 주머니에서 찐빵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먹어요. 저 배불러요. 괜찮아요. 먹어요. 내일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찐빵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정숙이에요. 20살. 순이에요. 21살. 찐빵을 먹었습니다. 단팥이 들어 있었어요. 정숙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기숙사 안 써요? 네. 방 구했어요. 어디? 여기서 가까워요. 혼자 살기 힘들 텐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내일은 뭘 먹지? 잠이 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첫 주급을 받았어요. 2,000원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쌀 한 대를 샀어요. 1,000원이었습니다.
김치 한 포기를 샀습니다. 500원이었어요. 손에 500원이 남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공동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와 함께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니 배가 불렀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기와 친해졌어요. 점심시간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정수기는 도시락 반찬을 나눠줬어요. 언니, 이거 먹어요. 고마워. 정수기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고향이 어디예요? 전라도. 가족은? 어머니랑 동생 셋. 아버지는요? 돌아가셨어요. 정수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겠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공장 정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저는 한 장 받았습니다. 한자가 많았어요. 읽기 어려웠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었어요. 부당한 대우에 맞서자. 우리의 권리를 찾자. 함께 목소리를 내자. 저는 유인물을 접었습니다. 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유인물 받은 사람 다 버려. 들키면 큰일 나. 여공들이 유인물을 구겨서 버렸어요. 저는 주머니 속 유인물을 만졌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정수기가 속삭였습니다. 언니, 그거 봤어요? 노조래요. 응. 무서운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들키면 잘린대요.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유인물이 계속 생각났어요. 저녁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인물을 꺼내서 다시 읽었어요. 함께 목소리를 내자. 저는 유인물을 접어서 베갯닛 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공장장이 공지를 붙였어요. 월급 지급일 변경. 이번 달은 10일 늦게. 여공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왜 늦춰요? 회사 사정이래. 저는 공지를 받습니다. 월세 낼 돈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순이야. 네. 이번 달 월세 언제 줄 거야?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늦으면 안 돼. 나도 먹고 살아야지. 네. 최대한 빨리 드릴게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쌀이 바닥났어요. 김치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물을 끓여 마셨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정수기가 도시락을 밀었습니다. 언니 같이 먹어요. 괜찮아. 언니 요즘 밥 안 싸우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기가 밥을 떠서 제 앞에 놓았어요. 먹어요. 저 혼자 못 먹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고마워. 밥을 먹으며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정수기가 물었습니다. 언니, 월급 못 받았어요? 아직이요. 저도요. 집에 돈 보내야 하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공장 뒤편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봤습니다. 유인물 나눠주던 사람들이었어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단결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월급을 제때 받을 수 있어요. 여공 몇 명이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유인물을 다시 꺼냈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자. 저는 오랫동안 그 문장을 봤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어요. 저는 유인물을 다시 베갯닛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동생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월급을 받아야 했어요. 제때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장 뒤편으로 갔어요. 유인물 나눠주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네. 노조가 뭐예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권리를 찾으려고. 어떻게요? 서명하고 함께 요구하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남자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이름 쓰세요. 저는 펜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름을 썼습니다. 김순희. 남자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장으로 돌아갔어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조 사람이 다시 왔어요. 공장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그곳으로 갔어요. 왔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 더 모았어요. 지금 20명이에요. 20명요? 네. 조금만 더 모으면 공장장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뭘 요구해요? 밀린 월급 제때 주라고요. 그리고 부당해고 중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친구도 데려올게요. 고맙습니다. 오후 작업 시간이었습니다. 정수기에게 속삭였어요. 정수가 나 점심시간에 어디 갔었어? 어디? 노조. 정수기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위험해요. 알아. 근데 안 하면 월급 못 받아. 정수기가 재봉틀을 멈췄습니다. 저도 할래요. 진짜? 네. 언니 혼자 하면 무서울 것 같아서. 저는 정수기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공장 뒤편에 여공 7명이 모였어요. 저와 정수기도 있었습니다. 노조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서명 30명 채우면 공장장한테 요구서 제출할 거예요. 한 여공이 물었습니다. 잘리지 않아요? 단결하면 안 잘려요. 우리가 많으면 공장도 못 돌리거든요. 여공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제가 사람 더 모을게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정수기가 말했습니다. 언니,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 그럼 왜 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동생들한테 돈 보내야 하거든. 월급 제때 못 받으면 못 보내. 정수기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요. 저희 엄마 아프셔서 약값 보내야 해요. 저는 정수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자. 네, 언니.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명이 28명이 되었어요. 공장장이 눈치챘습니다. 조회 시간에 말했어요. 요즘 이상한 소문 돌던데 노조 같은 거 하지 마. 다 잘릴 거야. 여공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래를 봤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노조 사람이 급하게 왔습니다. 공장장이 알았어요. 조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명 더 받아야 해요. 빨리요. 저는 공장 화장실로 갔습니다. 여공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한 명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월급 제때 받고 싶죠? 당연하지. 그럼 여기 이름 써요. 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공이 망설였습니다. 잘리면 어떡해? 우리가 많으면 안 잘려요. 공장 돌릴 사람 없잖아요. 여공이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그렇게 3명을 더 모았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서명이 31명이 되었습니다. 노조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공장장한테 요구서 낼 거예요. 준비하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공장 앞이 소란스러웠어요. 여공 31명이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 안에 섰습니다. 정수기가 제 옆에 있었어요. 노조 사람이 요구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나왔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노조 사람이 요구서를 건넸습니다. 밀린 월급 지급하세요. 그리고 부당 해고 중단하세요. 공장장이 요구서를 구겼습니다. 이거 누가 시켰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장이 소리쳤어요. 서명한 사람들 다 나와.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 저는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희가 없으면 공장 못 돌리잖아요. 공장장이 저를 봤습니다. 너 누구야? 김순이요. 너 오늘부터 잘렸어. 정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요. 저도 서명했어요. 한 명씩 여공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21명이 나왔습니다. 공장장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노조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없으면 오늘 납품 못 하시죠? 거래처 끊기는 거 아닙니까? 공장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월급은 언제 줄 건데? 사흘 안으로 드리겠습니다. 밀린 거 전부요? 공장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주겠어. 노조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하시죠. 공장장이 악수를 했어요. 여공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정수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이겼어. 정수기가 울었어요. 언니, 우리 진짜 이긴 거예요? 응. 사흘 후였습니다. 공장장이 월급 봉투를 나눠줬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열어봤습니다. 밀린 월급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3만 원이었어요. 저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수기가 웃고 있었어요. 언니, 저도 다 받았어요. 다행이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우체국에 갔어요. 2만 원을 고향 집으로 보냈습니다. 환을 끊고 나오는데 가슴이 벅찼어요. 공중전화 부스로 갔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을 넣었어요.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돈 보냈어요. 2만 원. 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고생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동생들 밥 잘 챙겨 먹이세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스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월세를 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이번엔 제때 냈네. 네. 쌀을 샀습니다. 김치도 샀어요. 계란 한 판도 샀습니다. 손에 5천 원이 남았어요. 방에 앉아서 밥을 지었습니다. 따뜻한 밥에 계란을 삶아 먹었어요. 배가 불렀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번에 월급 제대로 받았어요. 다음 달에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펜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더 쓸까 생각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처음으로 이긴 것 같아요. 편지를 접었습니다.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좀 쉬고 싶었어요. 6월이 되었습니다. 공장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에 출근했고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제때 나왔어요. 저는 매달 2만 원을 고향에 보냈습니다. 7월, 8월, 9월.
계절이 바뀌었어요. 정수기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머리 자를까요? 왜? 여름에 덥잖아요. 그리고 단발이 안전하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토요일 오후였어요. 공장 근처 이발소에 갔습니다. 이발사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를까요? 짧게요. 귀 위로요. 가위질 소리가 났습니다. 머리카락이 떨어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정수기도 머리를 잘랐습니다.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시원해요. 응.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21살 김순이. 얼굴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1976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22살이 되었어요.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공장이 쉬는 날이었어요.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4시간을 갔어요.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니? 네. 동생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누나. 막내가 저를 안았어요. 키가 컸습니다. 막내야 많이 컸네. 둘째가 말했습니다. 누나, 머리 잘랐어? 응. 공장에서 잘라야 한대. 셋째가 웃었습니다. 누나 멋있어요. 저는 동생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았습니다. 기억보다 더 작았어요. 어머니가 떡국을 끓였습니다. 먹어라.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떡국을 먹었습니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누나, 나 고등학교 3학년 됐어. 그래, 대학 갈 거야? 둘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장학금 받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열심히 해. 누나가 도와줄게. 고마워, 누나. 이틀을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동생들이 배웅 나왔어요. 막내가 울었습니다. 누나, 언제 와요? 곧 올게. 버스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봤어요. 동생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공장 앞에 꽃이 폈어요. 정수기가 말했습니다. 언니, 꽃 예쁘다. 응. 우리 일요일에 나들이 갈까요? 어디로? 여의도요. 벚꽃 핀대요. 일요일이었습니다. 정수기와 여의도에 갔어요. 벚꽃이 하얗게 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수기가 말했습니다. 언니, 사진 찍을까요? 돈 아까워. 한 장만요. 사진관 아저씨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을 받았어요. 100원이었습니다. 정수기와 제가 벚꽃 아래 서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웃지 않았네요. 그러게.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웠어요. 공장 안은 더웠습니다. 선풍기가 돌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땀이 났습니다. 여공들이 쓰러졌어요. 정수기도 어지러워했습니다. 언니, 숨이 안 쉬어져요. 밖에 나가서 쉬어. 같이 가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늘에 앉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수기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저는 시집 가면 그만둘 거예요. 저는 정수기를 봤습니다. 시집 갈 사람 있어? 정수기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가을이 왔습니다. 1977년이었어요. 둘째 동생이 대학 시험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순이야, 동생이 시험 봤는데 떨어진 것 같대. 내년에 다시 보면 돼요. 그래야겠다. 저는 우체국에 가서 3만 원을 보냈습니다.
재수 학원비였어요. 손에 돈이 안 남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추웠어요. 공장 안도 추웠습니다. 난로가 있었지만 부족했어요.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재봉틀을 돌리기 어려웠어요. 저는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일했습니다. 1978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24살이 되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둘째 동생이 다시 시험을 봤어요. 4월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합격. 저는 전보를 보고 또 봤어요. 정수기가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동생이 대학 붙었어. 진짜요? 축하해요. 저는 전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몰랐어요. 5월이었습니다. 둘째 동생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명동이었어요. 저는 공장이 끝나고 바로 갔습니다. 명동 거리에 사람이 많았어요.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대학 합격증을 들고요. 누나, 왔니? 동생이 합격증을 보여줬어요. 누나, 장학금도 받았어. 등록금 안 내도 돼. 저는 합격증을 받아봤습니다. 눈이 흐려졌어요. 잘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덕분이야. 누나 아니었으면 못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잘한 거야. 동생 어깨를 두드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누나, 배고파? 뭐 먹을까? 저는 거리를 봤습니다. 다방이 보였어요. 저기 가자. 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들어가 보는 곳이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어요. 커피, 케이크. 동생이 물었습니다. 누나, 케이크 먹어봤어? 아니, 나도 처음이야.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케이크 2개 주세요. 네.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하얀 크림에 딸기가 올라가 있었어요. 포크를 들었습니다. 떨렸어요. 케이크를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맛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케이크를 다 먹었습니다. 계산을 했어요. 1,000원이었습니다. 동생과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나, 나 기숙사 가봐야 해. 그래. 조심해서 가. 누나도요. 동생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명동 거리에 섰어요. 네온 사인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봤습니다. 실밥투성이었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동생을 대학 보냈구나. 저는 손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979년, 80년, 81년. 저는 여전히 공장에 다녔어요. 27살이 되었습니다. 셋째 동생도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취직을 했습니다. 막내만 남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정수기가 말했습니다. 언니, 저 다음 달에 그만둬요. 저는 재봉틀을 멈췄습니다. 왜? 정수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결혼해요. 누구랑? 공장 경리 오빠요. 기억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해. 언니도 와야 돼요. 식장에. 갈게. 정숙이 결혼식은 10월이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저는 하객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왔어요. 예뻤습니다. 식이 끝나고 정숙이를 축하했습니다. 행복해.
정수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언니가 용기 줬잖아요. 노조할 때 저는 정수기를 안았습니다. 잘 살아. 정수기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공장에 남았어요. 새로운 여공들이 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18, 19. 저는 이제 선배였습니다. 1982년이었습니다. 저는 30살이 되었어요. 봄이었습니다. 공장 경리가 저를 불렀어요. 순희 씨, 잠깐 나와봐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소개할게요. 우리 고향 동생이에요. 이름은 박진수.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리가 웃었습니다. 순희 씨, 진수가 이 근처 공장에서 일해요.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일요일에 차 한잔 할까요? 저는 남자를 봤습니다. 평범해 보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리가 다시 물었어요. 순희 씨 어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살이었어요. 시집갈 나이는 지났습니다. 그래도 만나볼게요. 일요일이었습니다. 명동 다방에서 만났어요. 남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늦었어요? 아니요. 제가 일찍 왔어요. 커피를 시켰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계 공장에서 일해요. 네. 나이는 32이고요. 형제는 없어요. 그래요. 말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순희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요. 가족은요? 어머니랑 동생들이요. 몇 명이에요? 셋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남자를 봤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그렇게 몇 번을 만났습니다. 여름이 되었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순희 씨, 저랑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얼마든지요.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결혼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니? 공장 다녀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내 마음은 어떤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냐고 물으면 모르겠어요. 그냥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해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에게 말했어요. 결혼할게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983년 10월이었습니다. 저는 31살에 결혼했어요. 예식장도 신혼여행도 없었습니다. 주례도 없었어요.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봉천동 단칸방으로 이사했어요. 4평이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데서 살게 돼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혼자 살 때 이랬어요. 돈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 가요. 네. 결혼 후에도 저는 공장을 다녔습니다. 남편도 공장을 다녔어요. 아침에 같이 나가서 저녁에 같이 돌아왔습니다. 밥을 해 먹고 잠을 잤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배가 불러왔어요.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12년 만이었어요. 집에서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재봉틀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조용했어요.
1985년 봄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작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요? 당신이 지어요. 민수. 왜 민수예요? 백성민, 빼어날 수. 잘 자라라고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민수야. 아이가 울었어요. 밤마다 깼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낮에도 아이를 돌봤습니다. 힘들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첫돌이 되었습니다. 작은 잔치를 했어요. 동생들이 왔습니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누나 고생했어. 괜찮아. 막내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누나, 조카 귀엽다. 그치? 저는 동생들을 봤습니다. 모두 컸어요. 이제 저를 챙겨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동생들이 돌아갔어요. 저는 아이를 재우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 생각해요? 그냥요. 힘들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자랐어요. 유치원에 갔고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공장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했어요. 옷을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조금씩이었어요. 199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38살이었어요.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가난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미안하다. 됐어요. 저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혼자 울었습니다. 1993년이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키가 컸습니다. 저보다 컸어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신문 배달할게요. 왜? 용돈 벌고 싶어요. 엄마 힘들잖아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공부해야지. 새벽에 하고 올게요. 학교 가기 전에. 저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신문을 돌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밥을 챙겨줬어요. 민수야, 밥 먹고 가. 네, 엄마. 아들이 빨리 먹고 나갔습니다.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넓어져 있었습니다. 1995년이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성적이 좋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대학 갈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요. 감사합니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대학 갈 수 있대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어요. 당신이 잘 키웠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가 혼자 컸어요. 1998년 2월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시험을 봤어요.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왔어요. 손에 합격증을 들고요. 엄마, 붙었어요. 장학금도 받았어요. 저는 합격증을 받아봤습니다. 눈이 흐려졌어요. 잘했다.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저는 아들 등을 두드렸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2000년이 되었습니다. 새 천년이었어요. 저는 48살이었습니다.
아들은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취직 준비해야 돼요. 그래. 엄마, 내가 취직하면 편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평생 고생만 했잖아요.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아니었어. 너 키우는 게 행복이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02년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집에 돈을 줬어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저는 돈을 밀었습니다. 너 쓰렴. 엄마 드리는 거예요. 저는 돈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장 그만두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이제 제가 벌게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컸어요. 이제 저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래. 알았어. 시장 일을 그만뒀습니다. 25년 만이었어요. 집에서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심심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요. 응.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손바닥을 봤습니다. 주름이 많았어요. 굳은 살도 박혀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살아왔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5년, 10년. 아들이 결혼했어요. 며느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손주가 생겼어요. 딸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저는 61살이었어요. 남편은 63이었습니다. 둘 다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봄이었습니다. 집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낯선 필체였어요. 발신인을 받습니다. 이미순. 저는 편지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순이 언니께. 언니, 저 기억하세요? 저 미순이에요. 구로공단에서 같이 일했던 미순이요. 손가락 다쳤을 때 언니가 병원 데려가 줬잖아요. 언니 전화번호를 몰라서 편지 써요. 언니, 저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언니가 저 안 도와줬으면 손가락 못 썼을 거예요. 그때 언니 때문에 잘렸잖아요. 평생 미안했어요. 근데 언니,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결혼해서 딸 둘 낳았어요. 작은 옷가게도 하고 있고요. 딸이 올해 대학 갔어요. 언니처럼 키우고 싶었거든요. 강하고 용기 있게요. 언니, 저 그날 생각하면 지금도 울어요. 언니가 제 손 잡고 병원 갔을 때요. 언니 손이 떨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언니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대단했어요. 그 후로 저도 힘든 일 있으면 생각해요. 순이 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언니 한번 만나요. 제 가게 주소 적어요. 시간 되면 오세요. 꼭 보고 싶어요. 미순올림.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지 않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편지를 보여줬어요. 남편이 읽었습니다. 좋은 친구네요. 응.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40년이 지났구나. 그때 저는 21살이었어요. 지금은 61살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주소를 봤어요. 서울 성북구.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순이 가게로 갔어요. 작은 옷가게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 있었지만 알아봤습니다. 미순아. 미순이 저를 봤습니다. 언니? 응, 나야. 미순이 달려왔어요. 저를 안았습니다. 언니, 언니. 미순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미순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앉아요. 의자에 앉았어요. 미순이 차를 내왔습니다. 언니,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살았어. 너는? 저도요.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잘 됐다. 미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아니에요. 언니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없었을 거예요. 저는 미순이 손을 봤습니다.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손은 괜찮아? 네. 덕분에 잘 써요. 미순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언니, 우리 밥 먹어요. 그래.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지난 40년을요. 언니, 그때 노조했잖아요. 응. 그거 대단했어요. 저는 무서웠는데, 나도 무서웠어. 근데 왜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미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언니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 다행이네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21살 구로공단. 보리밥 도시락을 싸서 새벽에 출근하던 날들. 월급 봉투가 가벼웠던 날. 미순이 손가락 다쳤던 밤. 노조 서명하던 손의 떨림. 동생 합격증 받았던 날. 명동 다방 케이크. 모두 지나갔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시간이 이렇게 남을 줄은. 며칠 후였습니다. 막내 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누나, 다음 주에 우리 집들이야. 꼭 와. 집들이? 응. 집 샀어. 분당에. 그래. 잘 됐다. 누나도 오고 둘째 형이랑 셋째 형도 오래.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막내 동생이 집 샀대요. 잘 됐네요.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분당으로 갔어요. 아파트였습니다. 30평쯤 되어 보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막내가 나왔습니다. 누나, 왔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둘째와 셋째가 와 있었습니다. 누나, 왔어? 모두 모였습니다. 막내가 말했습니다. 누나들 앉으세요. 거실에 앉았어요. 막내가 음식을 내왔습니다. 먹어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막내야, 집 좋다. 고마워, 형. 셋째가 물었습니다. 대출 많이 받았어? 응. 근데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동생들이 다 컸습니다. 둘째는 교수가 되어 있었어요. 셋째는 회사 부장이었습니다. 막내는 변호사였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 응. 누나가 서울 갔을 때 나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 그랬지. 누나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어. 셋째가 말했습니다. 나도 기억나. 누나가 돈 보낼 때마다 엄마가 우셨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가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누나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누나, 고마워. 셋째도 말했습니다. 누나 덕분이야. 막내가 울었습니다. 누나, 평생 고생만 시켰어. 미안해. 저는 동생들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누나. 우리가 알아.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너희 잘 크는 거 보는 게 행복했어. 둘째가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가 누나 챙길게. 괜찮아. 아니야. 우리가 해야지. 그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동생들 잘 컸네요. 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바람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요. 우리 잘 살았죠? 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975년 3월. 공장장 손목에 금시계. 가벼운 월급 봉투. 미순이 비명. 노조 서명. 동생 합격증. 명동 다방 케이크.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여의도 벚꽃 아래 서 있는 저와 정숙이. 웃지 않은 얼굴. 22살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봤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이렇게 남을 줄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순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미순아, 나야. 언니,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언니, 고마워요. 미순아, 너 행복하지? 네, 언니. 행복해요. 다행이다. 언니도 행복하시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모르겠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요. 응, 나도 괜찮아. 언니,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미순 씨한테 전화했어요? 응. 좋은 친구예요. 응. 5월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었어요.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그래. 들어와. 손주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손주를 안았어요. 우리 예쁜이. 손주가 웃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이 갈까요? 어디로? 여의도요. 장미축제 한대요. 여의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수기와 갔던 벚꽃. 그래. 가자.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장미가 활짝 폈습니다. 손주가 뛰어다녔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네. 많이 걸었네요. 괜찮아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장미를 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응. 엄마가 시장에서 일할 때 저 혼자 집에 있었잖아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전 괜찮았어요. 너 외로웠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가 밤에 돌아오면 밥 해주셨잖아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제 엄마가 돼줘서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괜찮아. 당연한 거야. 해가 기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석양이 보였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였네요. 응. 우리 잘 살았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잘 살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당신도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21살부터 61살까지 40년.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 일했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동생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살았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보통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해가 뜰 것입니다. 저는 일어날 거예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손주를 보러 갈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살 거예요. 그게 제 인생입니다. 보리밥 도시락을 싸서 새벽에 출근하던 21살 순이. 그 아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버텼습니다. 40년을. 2015년 여름이었습니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손주 입학식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갈게. 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손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기 제 교실이에요. 그래. 할머니도 초등학교 다녔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다녔어. 재미있었어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네. 손주가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운동장에 섰어요. 오래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때. 다 지나갔습니다. 입학식이 끝났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점심 먹고 가세요. 괜찮아. 너희끼리 먹어. 엄마, 나는 집에 가 있을게. 아빠가 기다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응. 손주 잘 들어갔어요? 응. 귀엽더라.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응. 산책 갈까요? 그래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동네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됐죠? 나는 61, 당신은 63.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러게요. 빨리 늙었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뭐가요? 같이 늙어서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듣지 않았어요. 창문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불을 켰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일찍 자요. 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먼저 잠들었어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구로공단 기숙사. 밤이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미순이와 나눴던 대화. 언니,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때 미순이 말이 맞았습니다. 오래 있으면 안 됐어요. 하지만 저는 있었습니다. 12년을요. 그 12년이 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동생들을 키웠고 남편을 만났고 아들을 낳았어요. 다 그 시간 덕분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저 딸 결혼해요. 진짜? 축하해. 언니도 와야 돼요. 갈게. 언니, 제 딸이 언니 이야기 듣고 싶대요. 무슨 이야기? 공장 다닐 때 이야기요. 노조했던 거.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언니, 그거 대단한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나중에 해줄게. 약속이에요.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미순 씨 딸 결혼한대요? 응. 세월 빠르네요. 그러게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여의도 벚꽃 아래의 저와 정숙이. 22살.
웃지 않은 얼굴. 이제 61살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사진 속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여기 있습니다. 늙었지만 살아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넣을 것입니다. 손주가 오면 안아줄 거예요. 아들이 전화하면 받을 것입니다. 동생들이 찾아오면 반길 거예요. 미순이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살 겁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그게 제 인생입니다. 보리밥 도시락을 싸서 새벽에 출근하던 21살. 월급 봉투 무게로 속상해하던 그 아이. 공장장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던 순간. 동생 합격증 보고 울었던 밤. 명동 다방에서 처음 먹었던 케이크. 아들 낳고 힘들어하던 날들. 시장 좌판에서 하루 종일 서 있던 시간. 모든 게 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저를요. 61살 김순이. 평범한 할머니. 그게 저예요. 그리고 저는 이 삶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버텼으니까요. 40년을.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날 시간이었거든요.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아침 됐어요? 응. 앉아요.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니까요.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버텼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시 21살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까? 아마 똑같이 살 것 같아요. 보리밥 도시락을 싸서 새벽에 일어나서 공장 버스를 탈 것입니다. 월급 봉투가 가벼워도 참을 거예요. 동생들한테 돈을 보낼 것입니다. 노조 서명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손을 닦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높이 떠 있었습니다. 좋은 날씨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미순이 보러 갈게요. 그래요. 다녀와요. 외투를 입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도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